안녕하세요. 세계 청렴국가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여러분은 청렴국가 또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라고 하면 어떤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저마다 다른 국가들을 떠오르실 텐데요. 이번에 세계 청렴국가 강의에서는 총 3회차에 걸쳐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다른 국가들의 반부패법 또 제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른 나라들을 대표해서 특별한 게스트 세 분을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타비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온 로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제이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세 분을 모시고 세계의 청렴국가 첫 번째 시간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누군가는 유리한 위치 또 누군가는 불리한 위치에서 경기를 치르는 상황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표현 이외에 금수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네, 네, 들었죠. 저도 들었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독일에는 되게 비슷한 말이 있어요. 뭐 금수저로 먹는다, 아니면 금수저 있는 채로 태어났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저희가. 네. 미국에서도 비슷한 거 있습니다. Born with a silver spoon. 그래서 아기들이 부자 가정에서 태어나면 silver spoon으로 태어났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프랑스는요? 우리나라는 약간 제이슨 말한 대로 실버 스푼, 약간 그 금보다는 은으로 이렇게 태어났다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좀 비슷한 표현 중에 자주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자주? 네, 옛날에 그 부자 애들은 애기들은 자주색포에서는 애기들을 높였다고 했으니까 그런 자주색이 좀 부자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튼 금수저라는 표현이 나라마다 비슷한 표현을 갖고 있네요. 그러면 다음의 표현으로 혹시 낙하산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Parachute? 네.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뭔지 그 알아요. 낙하산인데요. 낙하산 네, 맞죠?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기업에서 채용을 담당할 때 그 다른 사람과 똑같이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높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선택이 되는 걸 네, 비유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말이 있어요. 있어요? 펑투플라지라는 말인데 그 펑투플이라는 말은 슬리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벗고 신고 이런 뜻인데 공무원이 그 은퇴하고 바로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그런 과잉 뜻이거든요. 금수저, 낙하산이라는 단어가 이제 대한민국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들 비슷한 표현이 나라마다 있는 걸 보면요. 네, 그럼 채용 비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익명의 제보를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최근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 제한 경쟁 채용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요. 그때 함께 합격한 동기 중에 한 명이 부정 합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버지가 중앙부처 소속 국장으로 면접 인사과장에게 면접 시험 점수를 높여서 합격시켜달라는 청탁이 오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정작 동기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청탁 금지법에 어긋나는 거죠. 이 제보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자리를 어떻게 보면 뺏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좀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러면 여러분의 나라에서도 혹시 이런 경우들이 있었을까요? 네, 미국에서 최근에는 FBI 수사로 밝혀진 사건이 있는데요. 윌리엄 싱어의 입시 비리 사건입니다. 미국에서 그런 일이 좀 쉽게 일어나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미국에
진짜 부자들이 자기 뭐 아들이나 딸 입학하기 위해 돈 엄청 많이 주고 그들이 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불공정한 일이 미국에서도 또 일어나고 있네요. 네, 있습니다. 네, 독일은 어떤가요? 독일에서는요, 좀 박사과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씩 일어나더라고요.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좀 박사 타이틀이 있다고 좀 자랑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는 프랑크 슈테펠라는 사람이 그 CDU 당 소속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박사 논문을 써줬거든요. 대신 써줬군요. 네, 대신에 써줬는데 그게 걸려가지고 이제 그 박사 타이틀 잃었어요, 아예. 잘 됐네요. 그래도 걸렸으니까 잘 됐네요. 걸렸으니까 됐네요. 어느 나라나 이런 뭐 부정 청탁이나 비리의 사건은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래서 이 부정 청탁과 비리를 막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법을 제정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미국에는 어떤 법이 있나요? 미국에는 그 Bribery, Graft and Conflict of Interest이라는 액트 있어요. 그거 뭐냐면 1962년에 만든 법입니다. Employment of Relative Restrictions. 인사권 가진 공직자가 자신의 소속 기관의 친척 등을 임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Bribery의 경우에는 처벌이 굉장히 심해요. 15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벌금을 내야 되는데요. 그 액수는 진짜 많아요. 최대 25만 달러까지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뇌물로 받은 금액의 3배 중에서 더 큰 금액을 내야 해요. 25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3억 정도? 그 정도요. 굉장히 큰 돈인데요. 엄청 엄청 많아요. 어마어마한데. 심하죠. 독일 경우는 Strafgesetzbuch에 따라 좀 대가선 뇌물에 받았을 경우에 한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아니면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대가선이 없더라도 이익수수제가 적용돼서 한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을 내야 돼요. (2015년에) Gesetz zur Bekämpfung der Korruption이라는 부패 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기존 형법보다 법 적용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고요. 프랑스는 어떤가요? 프랑스에선 부패 방지와 관련된 법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겉배날 형법에서 그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받는 행위를 모두 불법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위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개인의 경우는 15만 유로 이하, 그리고 회사의 경우는 75만 유로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 라루아 사빵 생겼는데요. 이 법에서는 여러 직군의 공무원이 자신의 이익을 공개해야 되고 정부기관 공무원의 모든 탈세 혐의에 대해 대통령이나 수상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미국, 독일, 프랑스 모두 이 부패에 관련돼서는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한국의 부패 방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여러분은 혹시 청탁금지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모르겠는데. 혹시 그 김영란 법 아닌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많이 들었어요. 네, 이제 로벤처럼 알고 계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정식 명칭이 청탁금지법입니다. 네. 이 청탁금지법이라는 것은 2016년도부터 시행이 된 법인데요. 연고주의, 온정주의에 기반을 둔 부정청탁과 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해서 국민에게 이제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머리가 빙빙 돌리네요. 말이 진짜요.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아까 제이슨이 얘기한 그 브라이버리를 금지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공직자에게 금품을 주는 경우에 이전에는 뭐 대가가 있는지 또 공직자가 하는 일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게 증명이 돼야만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처벌이 됐었는데요. 이제 새로 제정된 청탁금지법에서는 일정 금액을 넘으면 뭐 대가성이나 어떤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지금부터 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가 맞는지 OX로 대답을 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네, 자, 문제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물의 가격은 3만 원 이하이다. 3만 원. 자, 하나, 둘, 셋. 다 X. 3만 원. 3만 원이에요. 너무 적을 것 같은데요? 3만 원이 너무 애매해요. 제가 오, 보기에는. 5만 원 아니야? 여러분이 해주신 X가 맞고요. yes. 일단 X가 맞고요. 사실 이 공직자들이 선물을 받을 때 청탁금지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는 금액 기준이 음식 같은 경우에가 이제 3만 원이고요. 그리고 선물은 5만 원. 그리고 경조사비 같은 경우는 5만 원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미국은 1회 20불 이하, 연간 50불 이하까지 허용이 돼요. 독일은 연방 내무부는 25유로, 연방 법무부는 5유로 이하 선물만 허용한다고 들었어요. 각 나라마다 다 상황과 기준이 다르군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객관식입니다. 다음 중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방송사 기자, 2번 초등학교 교사, 3번 공무원, 4번 민간기업 직원. 1번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전혀 모르겠어요. 공공기관에 약간 그렇게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민간 기업은 그냥 개인이니까 안 그런 건가? 맞을 것 같아요, 4번은. 네. 로빈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네. 모범생이다 오늘. 네, 일단 정답은 4번이 맞고요. 이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또 교사, 교직원, 언론사의 직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것 외에도 또 부정청탁이나 부패를 막기 위해서 또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법은 바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이 공직자가 업무를 하면서 어떤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행위가 어떤 것인지 그 기준을 담은 법인데요. 예를 들면 공공기관에서 채용을 할 때 그 고위공직자나 어떤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의 가족은 경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절대 채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낙하산 얘기 나왔을 때 그 낙하산 막은 법이겠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2020년 6월에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이 법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한국 사회가 지금보다는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법이 계속 시행되면은 그 부정부패는 문제를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사실 국내에서도 관련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공공기관부터 기업까지 분야별로 오픈 시스템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의 보유 현황이나 납세 내역 등을 공개를 하고 있고요. 기업에서는 윤리 경영을 중시를 하면서 윤리 강령 채택 등 윤리기업 시스템을 도입해서 투명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정념을 지키기 위한 많은 그 시도를 한 거네요, 한국에서는. 네, 맞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부정부패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매년 국가별로 부패 인식 지수라는 것을 조사를 하는데요. 한국이 2017년 51위였다가 2018년에는 45위, 또 2019년에는 39위로 순위가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국가들은 여기에서 몇 위 정도가 될 것 같으세요? 한국은 지금 39위인데요. 39위. 네, 프랑스, 미국, 독일은 어떨까요? 39위보다는 더 높을 것 같아요. 저는 비쌀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겠어요. 독일이. 네, 미국은요? 아마도 한국이랑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네, 조금 자랑스러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019년 기준으로 프랑스와 미국이 23위, 오. 그리고 독일이 와우. 9위입니다. 한국보다는 그 세 나라가 모두 순위에서 높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각자 나라에도 다 비리는 있다고 했거든요.
처벌 때문에요? 아마 처벌 심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래 안 됐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더 오래 시도했기 때문에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약간 역사적으로 좀 문제가 많았으니까 독일이 이런 면들 때문에 정치적인 시설이 되게 많은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영향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도 이제 시작해 나가는 단계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그 순위가 높아지지 않을까 또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세계의 청렴국가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과연 나에게 청렴이란 무엇일까 그 각자 정의를 한번 내려보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청렴이란 인생 규칙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꼭 살아가면서 그 규칙을 꼭 따라 해야 되고 그냥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문제 안 일어나지 않을까 싶네요. 좋은 대답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기 가치관이 뚜렷하고 자기 가치관을 잃지 않고 계속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장남은 인생의 규칙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moral code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moral code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이미 아는 나 이거 안 하겠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미 알아야 moral code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해요. 네,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그 청렴의 가치, 어떤 인생 규칙으로서 그런 내용들을 잘 지켜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와 과정에 있어서 공정한 사회가 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함께하는 세계의 청렴국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